안녕하세요.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정치적인 거는 사실은 면접 때 거의 물어보지 않는데, 요즘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런 게 워낙 큰 사건이라 이런 일들은 면접에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현명한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우리 여기서 스타디 하던 친구들 중에서 삼성 면접 본 친구들 중에 삼성 실제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봤다 그래요. 그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이 뭐 정유라한테 35억을 지원해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좀 약간 민감한 질문들까지 면접에서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상반기 때나 작년 하반기 때는 금수저, 흑수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약간 정치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대기업 면접에서 좀 좋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정유라 사태에 대해, 아니 정유라가 아니고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대기업 면접에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모의 면접할 때도 이 질문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막 흥분을 하면서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성으로 발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좀 가려서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대기업 면접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지만,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 한 요 정도 톤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톤으로 얘기하시면 되냐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비선 실세가 국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번 사태에서는 좀 사태가 더 컸지만 그 전 대통령 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대통령의 측근 비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제 중에서도 굉장히 대통령의 힘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의원 내각제로 변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제를 하지만 입법부나 사법부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일단 1차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2차로 면접관이면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부하고 사법부를 에서 대통령제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오늘은 말고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입법부나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경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오늘 제가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들을 측근들을 임명할 때 가만히 보시면 검찰 출신들을 되게 많이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대통령제하고 연관해서 정말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검찰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들이, 예를 들면 경찰하고 검찰이 같이 기소권을 갖고 있고 같이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직 기소를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순간, 안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실제 검찰을 다
이 지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검찰을 오직 대통령만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만 쥐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권력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 문제점들이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합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다음번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저 삼성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유라한테 35억을 지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면 되냐면 이런 것도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아, 삼성에서 실제 정유라 씨한테 35억을 지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고쳐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기업의 모든 규제라든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내리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명령을 거절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행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자연스럽게 좀 없어진다면 기업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런 지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이 너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가능하게 한 지금 현실의 이런 것들이 먼저 좀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